네, 여러분 2차시 해안지형입니다. 자, 오늘은 해안지형 하나만 할 건데 얘는 화산이나 카르스트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걸로만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프린트는 31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해안지형은 우리가 31페이지에는 우리가 해안에 어떠한 지형들이 발생하냐를 배우기 전에 해안에서는 어떠한 지형 형성 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2페이지에서 해안지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 해안지형의 형성에서 형성 원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성 원인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그 다음에 지방운동과 해수면 운동이 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보이시죠? 파랑의 형성. 자, 파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 우리가 파도가 이제 울렁울렁 쾅쾅쾅 이제 해안으로 다가와서 흩뿌려지죠. 그 파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저 멀리 수평선 넘어 심해로부터 풍랑이라는 거는 바람풍이죠. 바람. 자, 바람에 의해서 찬찬했던 바다가 울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조금씩 해안으로 가까워지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안이라는 거는 육지와 해안의 딱 중간이죠. 바다와 만나는 지점. 이 연안과 가까워지면은 요렇게 쇠파라는 거는 이제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이에요. 요렇게 파도가 부서지면서 다가온다. 우리는 요거를 그냥 통틀어서 파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풍랑이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물결이고 너울이라는 것은 바람이 잦아든 후 해수면 위에 남아있는 물결이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파도가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파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안류라는 것은 해안선에 따라 거의 땡땡하게 불어오는 파도이다. 자, 우리가 파랑은요. 요렇게 우리가 해수욕장에 갔을 때 수직으로 다가오는 그 파도를 파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안류라는 건요. 파랑과 반대로 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흐르는 것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 파랑은 어때요? 해안선의 수직이죠. 파랑은 해안선의 수직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요. 연안류는 해안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기 없을 때 글씨가 없을 때 자, 이렇게 부는 게 있고 이렇게 흐르는 게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파랑이고 평행한 거는 연안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해안선에 따라 거의 평행하게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해안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저에 있던 퇴적 물질들을 이 파랑이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쌓여 있거든요. 자, 이 연안, 해저, 바닷속에 많은 모래들 많은 퇴적 물질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안류가 평행하게 흐르면서 이 해안 퇴적물들을 쌓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점점 성장을 한다라는 거. 퇴적 물질들을 운반하고 쌓는 역할을 한다. 자, 조류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조류. 조수간만의 차. 자, 하루 동안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반복이 됩니다. 자, 밀물, 바다가 쫙 육지 쪽으로 들어왔다가 썰물, 다시 바다 바깥으로 쫙 물이 빠지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조류라고 합니다. 자, 조차가 큰 지역이나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유속이 조류는 증가하면서 지형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갯벌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 조류라는 것은 갯벌을 형성시킨다. 조류. 자,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것도 해안지형을 형성을 시키는데 왜냐면 바람은 먼저 제일 처음으로 풍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랑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안의 모래를 바람으로 깎기도 하고 바람으로 운반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이 운반을 하다가 퇴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바람도 중요한 해안 지형 형성 작용이다.
마지막으로 지반운동과 해수면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반운동은 우리가 윤기와 침강이 있고요. 우리 그때 조류운동 때 언급을 했었죠. 자, 해수면 운동은 해수면이 상승하냐 하강하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이라는 거는 뭔지 알죠? 해수면이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바닷물의 수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반운동이라는 것은 자, 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윤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침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수면이 있어요. 자, 땅이 육지가 이렇게 있고 원래는 바다가 여기에 해수면이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자, 해수면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얘는 해수면 상승. 반대로 하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려왔다.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하강. 육지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기존에 있던 해수면에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육지는 어떻게 될까요? 육지는 잠기게 되는 거죠. 자, 얘는 해수면 상승은 육지가 잠기게 되고요. 반대로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여기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하강을 하면서 요만큼 드러났어요. 자, 얘는 육지가 드러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랑 얘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냐? 우리가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듯이 윤기랑 해수면 하강이랑 붙어 있고 침강이랑 해수면 상승이랑 붙어 있죠. 자, 땅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땅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자, 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침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땅이 내려오겠죠. 자, 해수면이 수위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땅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땅이 자, 바다 해수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자, 땅은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슉 윤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육지는 기존에 자, 요만큼 해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자, 요만큼까지 잠겨 있었는데 자, 윤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요만큼 드러나 있던 땅이 지금 여기가 추가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죠. 왜? 해수면은 동일한 채로 땅만 올라갔으니까 육지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윤기는 해수면 상승이랑 해수면 하강 중에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해수면 하강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왜? 땅이 위로 올라오면서 해수면은 동일하니까 육지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해수면 하강이랑 연결이 되고요. 땅이 반대로 침강을 했을 때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요만큼이 다 드러나 있었는데 자, 해수면은 동일하니까 해수면 육지가 침강했을 때 요만큼 물이 들어오겠죠. 이해가 가죠? 해수면은 동일한데 땅만 내려앉았어요. 여기 있던 땅이 여기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해수면은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오게 되는 거지. 바닷물이 땅에 마주치도록 이렇게 해수면이 수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육지가 침강했다라는 것은 요만큼 자, 원래는 육지에 드러나 있었는데 요만큼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의 침강은 뭐랑 연결이 된다? 해수면 상승과 연결이 된다. 왜? 해수면 상승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과 땅이 침강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육지가 잠기는 거. 반대로 해수면 하강과 육지의 윤기는 육지가 드러난다라는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윤기는 해수면 하강과 똑같고 침강은 해수면 상승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육지가 드러나느냐, 육지가 잠기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정리를 해보면요. 윤기와 해수면 하강은 자, 해안의 땡땡 작용을 활발하게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윤기와 해수면 하강이 나타나게 되면요. 자, 해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활발하느냐? 자, 해안 침식 작용이 활발합니다. 반대로 침식의 반대말은 뭐죠?
퇴적이죠. 자, 침강이랑 해수면 상승 때는 해안 퇴적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여러분들 침강이 하고 해수면이 상승할 때 막 우리가 눈에 엄청나게 크게 보일 정도로 무자비하게 콸콸콸콸 해수면이 막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육지가 막 갑자기 땅속으로 지하로 파고들고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자, 윤기도 마찬가지고 침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이 위로 윤기 천천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죠. 육지가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고. 자,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육지가 위로 올라오게 될 때는요. 새로운 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바다가 자연스럽게 더 드러난 땅을 깎으려는 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이 활발한 거고요. 반대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육지가 침강할 때, 즉 육지가 바닷물에 잠길 때는 이제 갑자기 원래는 내가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육지가 침강에 돼서 바닷물에 잠기면요. 얘가 깎다가 그거를 이제 멈춰요. 아예 멈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다가 침식을 하기도 하고 퇴적을 하기도 하는데 침식의 반대, 퇴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아래에 있던 물질들을 이렇게 밀려 올려보내기 시작을 해요. 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아래에 있던 퇴적 물질들을 이렇게 위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해안의 퇴적작용, 그 다음에 윤기 때는 해안의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 아예 요때 퇴적이 없고 요때 침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침식이 더 우세하고 퇴적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기할 때는 단조로운 해안선이 나타나게 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가 갈 텐데 일단 나름 중요합니다. 자, 윤기 때는 단조로운 해안선, 침강 때는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나게 된다. 단조롭다, 복잡하다 요거의 기준은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단조롭다라는 거는 해안선이 요렇게 단조롭다. 복잡하다는 뭘까? 요렇게 울렁울렁 복잡하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조로운 해안선이 나타날 때는 이게 땅이 윤기가 되면서 해안 당구,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거예요. 침강할 때는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이 나타난다. 요것도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거 꼭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곧과 만에 대해서 할 건데, 자, 곧과 만. 자, 곧은요,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해안을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곧과 만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곳이 곧이고요. 드러난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땡땡만 땡땡만 뭐 부산만 인천만 무슨 만 바닷가에 만이라는 호칭을 많이 붙여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파도 즉 파랑이죠. 우리는 파랑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자, 파랑이 해안을 향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근데 자, 깊은 해주에서는 평행하게 이제 파랑이 슉 들어오는데 해안과 가까워지면 수심이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자,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만이 있는데 자, 파도가 똑같이 양손을 잡고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 2, 3번 친구들이 똑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쫙 가는데 갑자기 2번만 뭘 만나게 되었나요? 곳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 1번, 3번은 계속 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2번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물. 갑자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3명이서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3명이 가고 있는데 가운데가 갑자기 딱 멈췄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작용으로 1번이랑 3번 친구가 이렇게 휙 2번 아이를 중심으로 뒤틀리게 되죠. 자, 요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1번, 3번 친구가 요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자, 2번에 갑자기 딱 멈춰버리니까 하면서 손잡이를 잡았으니 요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머릿속으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달려가고 있다가 가운데만 딱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넘어지면서 1번, 3번 친구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쏠리게 되겠죠. 이해가 가죠? 그게 파도에서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도가 평행하게 쭉 가다가 갑자기 자, 가운데 부분이 곳을 만나게 되면요. 요렇게 양쪽에 있던 파도가 요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랑의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랑의 굴절.
굴절이라는 건 이제 뒤틀리다라는 거지. 파랑의 굴절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곳에서는 파랑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반대로 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곳이죠. 곳. 튀어나온 곳은 곳. 곳. 자, 곳에서 자, 파랑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만은 파랑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자, 화살표가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죠. 자, 곳은 화살표가 모이고 있고 만은 화살표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랑의 굴절을 통해 자, 곳과 만에서는 파랑의 에너지, 파랑의 힘이에요. 자, 곳은 화살표가 모이고 있으니까 파랑의 에너지가 우리가 집중이 된다. 반대로 만은 파랑의 에너지, 파랑의 힘이 분산된다. 분산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래서 파랑의 에너지라는 거는 파도의 힘이죠. 파도가 강하게 집중하면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파랑 에너지 집중으로 곳에서는 침식, 반대로 파랑의 에너지의 분산으로 만에서는 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 파랑 에너지가 강해서 깎이는 곳은 우리가 주로 암석 해안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퇴적적인 활발한 곳은 모래 해안이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32페이지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들 세 가지 그림 꼭꼭꼭 시험 보기 전에 복습을 해주시고, 자, 3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러한 복잡한 해안 지형 형성 과정들을 통해서 바다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이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처음 봤던 단어들을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빠르게 나가도록 할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앞에서 배웠던 거를 이해를 하면 쉽게 슉슉 넘어갈 정도로 배울 수가 있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2페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아스랑 피오르는요,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복잡한 해안선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해안선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울퉁불퉁 바다와 해안이 만나는 그 선이 울룩불룩하다. 자, 원인이 중요한 거죠. 자, 리아스랑 피오르는 둘 다 자, 골짜기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해안선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 리아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징그럽게 복잡하죠. 자, 여기는 유럽의 스페인인데 스페인이랑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리아스 해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계 탑. 그래서 보세요. 해양선이 울룩불룩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왼쪽의 그림을 볼게요. 자, 원래는 산과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산을 봉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금 측면을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방향으로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치면 산, 골짜기, 산, 골짜기, 산,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천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바닷물에 향해서 하구죠, 하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다? 해수면이 상승했다. 자, 해수면이 위로 상승하면 이렇게 바닷물이 슉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옆에서 보면 이렇다. 자, 원래는 여기에 바닷물이 여기에 흐르고 있었는데 자, 여기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요 골짜기 속으로 바닷물이 슉슉슉슉슉 들어오게 됐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위성, 자,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 봤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요때에는 해안선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요렇게 생겼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울퉁불퉁. 자, 골짜기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가 가죠? 자, 리아스는 하천이 침식한 골짜기 여기로 해수면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해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빙하지형 할 때도 언급을 했다시피 강이 깎은 골짜기는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빙하가 깎은 골짜기는요, 빙식곡이었죠. 모양이 어땠죠? U자. 왜? 얼음이죠, 얼음. 자, 하천은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이고 빙하가 흐르는 거는 굉장히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침식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더 깎아. 거대하게. U자로 깎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이 깎은 골짜기를 줄여서 하식곡이라고 하는데 하식곡은 V자 모양이고요. 빙하가 깎은 빙식곡은 우리가 그때 U자곡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리아스 해안은요.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니까 당연히 U자가 아니라 V자곡이죠. V자. V자곡이 침식된 해안이다. 자, 얘는 줄여서 우리가 하식곡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피오레아는 빙식곡이었죠. 자,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어떤 곡? U자곡. 요거는 빙식곡. 이 침수된 해안이다. 그래서 해안선이 복잡하다. 자, 요게 리아스 해안이고 요게 피오르 해안이었죠. 요거 보이죠? 거대 해안 U자곡인데 거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요렇게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되었다더라. 그래서 뭐 노르웨이, 뭐 스웨덴 같이 북유럽, 북극 쪽 주변의 빙하 지형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남쪽이 빙하섬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칠레도 남반구, 저 고위도 쪽. 리아스는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우리나라, 한국 이렇게 사례를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해안선은 끝났고, 자, 암석해안과 모래해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어디? 자, 우리가 해안선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자, 볼록 튀어나온 해안이 있고 움푹 들어간 해안이 있다더라. 곳과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곳은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된다. 자, 거기에서 암석해안, 침식해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잘 깎이는 곳에서 침식해안, 암석해안이 나타나게 되고, 자,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어디? 만에서 모래해안, 퇴적해안이 나타나게 된다. 자, 첫 번째 해시계. 자, 암석해안부터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가면요 엄청나게 높은 해안 절벽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해시계라고 하는데 해시계는요 말 그대로 바다에서 침식된 애는 절벽이네. 절벽. 침식되어 만들어진 해안 절벽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원래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요렇게 육지가 있었다면 자, 파당이 해안을 향해 다가오죠. 자, 부딪히면서 곳에서 부딪히면서 깎고 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부분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절벽이 형성이 되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육지가 깎이면서 이렇게 절벽으로 뭐가 깎았다? 파랑이 깎았다. 자, 파랑이 깎아서 만들어진 해안 절벽을 해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연결이 돼요. 여기 옆에 밑에 나와 있는 이 지형들이 싹 다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해시계가 형성이 돼요. 해시계. 그 다음에 더 파랑이가 다가오게 되면요. 침식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해식동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 과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면 좋거든요. 해식동이라고 요거는 바다의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동굴이다. 왜냐면 똑같은 암석이긴 한데 특정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건조지역 때 했다시피 경암과 연암이 있었죠. 약한 곳은 연암, 강한 곳은 경암. 그래서 약한 곳은요. 파랑이 똑같이 다가오는데 경암은 안 깎여요. 경암은 튼튼하니까 안 깎이는데 연암은 잘 깎이게 더 똑같이 파랑이 오는 얘는 더 깎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시계에서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동굴이 가끔 형성이 되더라. 그거를 우리가 해식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구멍이 커지겠죠. 자, 해식동이 점점 커지면 요렇게 아치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치 모양, 아치 문. 자, 이 씨앗이는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요 위에 지붕은 상대적으로 중력을 되게 세게 받겠죠. 자,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에 있던 요 지붕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랬던 아치 형태가 요렇게 뾰족 튀어나온 돌 기둥과 요 절벽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 돌 기둥을 뭐라고 부르냐면 C스택이라고 불러요. C스택. 끊어서 부르는데 바다가 영어로 C죠. 스택이라는 건요. 촛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돌기둥. 자, 촛대 모양의 바다 지형이다. 그거를 우리가 C스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해시계가 침식으로 후퇴할 때
차별 침식의 결과. 차별 침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자, 경함과 연함. 아까 했죠? 자, 연약한 암석은 더 침식이 된다. 더 침식. 경함은 어떻게 돼? 덜 침식. 이게 차별적으로 어떤 애는 더 침식하고 어떤 애는 덜 침식한다. 차별 침식의 결과로 단단한 암석 부분이 남아 형성된 바위 기둥이다. 말 그대로 시스텍은 뭐예요? 강한 놈이지. 강한 놈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약한 놈들은 다 사라지고 강한 경함만 차별 침식의 결과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부릅니다. 바위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파식대라는 건요. 이 파식대는 파랑이 침식한 대지이다. 자, 해식에는 시간이 갈수록 바다 쪽으로 앞으로 전진할까요? 아니면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할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원래는 해시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시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위치하고 있죠. 자, 요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해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뒤로 후퇴를 한다. 자, 파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파랑이 여기로 가죠. 점점 뒤로 후퇴하고 육지 쪽으로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에 빈칸은 이미 밑에 나와 있었어. 해시계는 뒤로 점점 후퇴한다. 빈칸에 후퇴. 자, 후퇴하면서 해시계 앞쪽에는 평탄한 대지가 형성이 돼요. 여기에는 바닷물에 잠겨서 안 보였지만,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시스텍이죠. 바위 기둥 신기하지? 바위 기둥들 원래는 요렇게 씨앗치가 있었는데 요게 무너져 내리고 나서 경암 단단한 암석만 남은 것을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게 파식대예요. 자, 해시계 보이나요? 해시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자, 절벽, 해안 절벽이 있고 요렇게 해시계 앞에 평탄한 대지가 있다더라. 사람은 요만한데 엄청나게 넓어요. 자, 원래는 해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 있었어요. 여기까지 요렇게. 근데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랑에 깎인다. 자, 침식이 되고 어떻게 된다?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점점 뒤로 후퇴하면서 현재 여기에 해시계가 위치하게 되어 있고, 자, 후퇴한 결과로 밑에 땅바닥 여기 이 파식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깎이고 파도가 여기에서 치니까 깎이면서 이런 평탄한 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후퇴가 진행될수록 더 이 파식대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즉 해시계가 뒤로 갈수록 파식대는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파식대란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해시계 앞쪽에 발달하는 평탄면이고, 해시계가 후퇴할수록 파식대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계, 파식대, 시스텍 했고, 마지막으로 해안 단구가 있는데, 해안 단구에서 여기 단구는요, 말 그대로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구가 언덕, 단은 계단. 해안에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언덕을 우리가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자, 해안 단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름답죠? 원래는 자, 땅이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슉 위로 올라와서 계단 모양이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원래는 땅이 여기에 있었어. 원래는 땅이 지금 보이는 대로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요렇게 흐르던 요 바다 해수면이 밑으로 내려갔다. 어떻게? 여기로. 자,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 땅이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죠. 땅이 위로 올라와서 계단 모양이 되었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땅이 드러나게 되어서 계단 모양이 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까랑 연결이 되죠. 뭐? 집안의 융기 혹은 해수면의 하강. 자,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서 해안단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해안단구는 과거의 파식대 또는 퇴적지형이 어떻게 되었다?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의 변동인데, 요거는 즉 뭐예요? 해수면의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라는 거. 중요. 해수면의 변동이라는 것은 즉 해수면의 하강을 의미합니다. 자, 과거의 파식대 또는 퇴적지형이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의 하강으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모양은 계단 모양이다. 요렇게.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땅이 있고 바다가 있다더라. 자,
자, 파도가 깎고 깎으면서 어떻게 돼요? 요렇게. 지금 그림의 순서가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에요. 자, 1번에서 자, 파도가 깎으면서 해시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파식대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파도가 그냥 깎고만 있는데 만약에 집안이 융기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집안이 융기가 되면 3번 땅이 위로 슉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 모양의 단구가 형성이 된다.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기도 하죠. 자, 반대로 집안의 융기가 안 하고 해수면 하강만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4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요랬던 지금 요 땅이 지금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해수면이 하강하기 전에 파도가 또 깎았겠죠. 얘를 계속 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땅이 요렇게 파식대와 해시계가 형성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하강으로 인해 이렇게 계단 모양이 또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해수면이 저 밑으로 이렇게 하강이 되었다면 이제는 단구가 몇 개? 2개. 자, 집안에 융기를 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자, 혹은 2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강만 나타날 수도 있고 융기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든 요 2가지의 결과로 인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계속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더더더 흐르게 되면요. 이렇게 진짜 찐 계단 모양의 지형으로 몇 단, 뭐 10단의 단구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시계와 파식대가 있고 요게 융기, 하강을 반복하면서 계단 모양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안단구 형성 32페이지에 그림으로 넣어놨으니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모르면 꼭 질문을 해주세요. 요게 해안단구 융기나 하강으로 인해 형성이 되었다. 요게 암석해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모래해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래해안은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빈, 사주, 육계도, 석고, 해안사구가 있는데 요것도 별거 없어요. 자, 모래해안은요 중요한 게 이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이에요. 해안 퇴적물의 이동 방향 요거 있다시피 자 연안류가 이렇게 평행하게 모래를 쌓게 되고 파랑도 마찬가지. 파랑이 침식을 주로 하지만 이 파랑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 해저에 있던 침식 물질들을 이렇게 끌고 오게 됩니다. 그거를 연안류가 이렇게 옆으로 쌓는 거고요. 자, 사비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 해수욕장으로 보시면 돼요. 해수욕장. 해수욕장으로 이용이 되는 곳이 사빈입니다. 즉 여기. 요게 다 뭘까요? 사빈이에요. 모래 사자. 자, 모래가 쌓인 지역을 우리가 사빈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모래 해안이다. 누가 쌓았다? 여기 나와 있죠.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별표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해안을 따라 퇴적된 모래밭이다 라는 거. 사주는 뭐냐면요. 이 사빈 근처에 발달을 하게 되는 지형인데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볼록 튀어나온 뿔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학습지 밑에 보세요. 자, 사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주가 어디 있냐면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자, 뿔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요. 파랑과 연안류가 점점점 이제 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빈 요 근처에 있던 요 해안의 모래들은 옆으로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연안류가 작용을 하면서 자,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뚝처럼 길게 뿔처럼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기둥 모양이다. 기둥 두 자를 따서 사주라고 불러요. 드넓은 요 해수욕장을 사빈. 그 다음에 뿔처럼 튀어나온 요 기둥 모양의 모래를 사주.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육계도라는 거는 뭐면요. 육계도는 여러분들 요게 섬이에요. 섬. 요거는 육지.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거를 우리가 육계 사주라고 하는데 이 육계 사주에 의해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합니다. 보세요. 자, 얘가 원래는 섬이었어. 근데 자, 이 사주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원래는 여기 있다가 여기 성장하면서 얘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육지와 연계된 섬, 육지와 연계된 사주. 자, 육계 사주가 성장을 하면서 육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원래 섬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주로 인해 땅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육계도라는 것은 사주의 성장으로 무엇 때문에? 사주의 성장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육계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석호라는 것은 여기 보이죠? 자, 호수가 뭐예요? 호수.
물이 고여 있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석호에서 호도 호수의 호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형성이 되었다더라. 이 석호는 뭐 때문에 지금 호수가 된 거죠? 원래는 뭐였을까? 원래는 곧, 만, 곧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곧,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만, 여기가 곧, 그 다음에 다시 만, 이렇게 해안은 반복이 되죠. 그리고 만에서 이런 해안 퇴적지형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빈, 사주. 그 다음에 이 석호는요, 원래는 여기가 바닷물이죠. 자, 바다였는데 뭐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어 있다? 사주. 자, 사주에 의해서 가로막혀 버린 거예요. 자, 원래는 바다였는데 이 사주가 여기 오른쪽 보세요. 사주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막아버리죠. 자, 바닷물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럼 원래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주 때문에 가로막혀 버려요. 그래서 호수가 되었다. 그거를 우리가 석호라고 부릅니다. 자, 석호라는 것은 자, 후빈기 해주면 상승 이후 연안류에 의해 형성된 사주가 빈칸에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만 보면요. 연안류에 의해 형성된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쉽죠. 근데 갑자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뜬금없이 후빈기 해수면 상승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석호를 배울 때 무조건 나오는 건데 얘가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곧과 만이라는 게 있었죠. 애초에 곧과 만은 왜 형성이 되느냐? 자, 곧과 만이라는 것은 자, 만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움푹 패인 지형이고 곧은 튀어나온 곳이죠. 이 만이라는 게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이 된 건데요. 원래는 여기가 아까 리아스 해안 때 했던 것처럼 원래는 여기가 골짜기였습니다. 우리 한참 전에 봤던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원래는 골짜기였어요. 근데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죠. 골에서 형성된 게 만이에요. 자, 원래는 뭐였다? 골짜기였다. 근데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골짜기가 잠기게 된 거죠. 골에서 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곧과 만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 곧은요 그냥 봉우리였고요. 만은요 골짜기였어요. 근데 골짜기는 땅이 움푹 패여 있으니까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되었을 때 만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만의 입구를 가로막은 게 석호이기 때문에 이 만을 설명시키기 위해선 해수면 상승이 필요하다. 자,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된 만에 지금 요게 순서가 뒤로 바뀌면 더 쉬워요. 자, 해수면 상승으로 만들어진 만의 입구를 자, 연안류에 의해 쌓인 사주가 막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첫 번째 해수면 상승으로 자, 골짜기가 어떻게 되었다? 침수되었다. 그게 지금의 만이 된 겁니다. 만. 그래서 자, 만이 형성이 되었는데 자, 연안류의 퇴적으로 옆으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뭐가 쌓인다? 모래가 쌓인다더라. 그게 뭐다? 사주다. 그래서 형성된 게 뭐다? 석호다.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호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안사구는요. 우리가 계속 파랑 연안류만 했는데 얘는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자, 사빈의 모래가 자, 바람에 의해 날려 형성된 모래 언덕을 우리가 사구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해안사구는 요 뒤에 있어요.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여기. 자, 원래 여기가 사빈이었고 이 사빈의 모래가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저 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요거는 우리나라 서해안이거든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분포하는 사빈인데 이 사빈이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저 뒤로 충청남도에 가보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사막을 떠올리는 거대한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요게 해안 사구예요. 자, 뒤에 바다 보이죠? 바다. 바다. 여기가 사빈이에요. 사빈. 여기에 있던 모래가 날려서 요만큼 쌓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 바람에 따라 결 따라 모래가 이동하고 쌓인다는 거 보이죠? 해안 사구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가봤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소중한 지형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해안 사구다. 원인이 뭐다? 원인이 중요해요. 파란과 연안류가 아니다? 바람이다. 바람. 바람에 의해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을 우리가 해안사구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암석해안, 모래해안 다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갯벌해안은요. 파랑도 아니고 연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이건 뭐죠? 조류죠, 조류. 밀물과 썰물. 우리나라의 어디? 서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를 위성사진으로 선생님이 캡처를 했는데요. 자, 여기는 서해안과 남해안이고 여기는 동해안입니다. 자, 모양새가 어때요? 해안선이. 동해안은 단조롭습니다. 근데 서해안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있었는데, 자, 여기에 복잡한 골짜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해안이라고 부른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른다. 리아스 해안입니다. 리아스.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뭐가 많다? 갯벌이 많다. 왜일까요? 자, 동해안은요. 해시계가 주로 많아요. 침식지형. 동해안은 주로 암석해안이 분포를 하고 서해안은 모래해안이 분포를 합니다. 왜냐면 자, 동쪽을 중심으로 우리 예전에 신생대 때 윤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고서저 지형이에요. 그래서 동해안은 이렇게 파랑의 힘이 강하고, 왜냐면 윤기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서해안은 윤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고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이 울퉁불퉁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은 깊숙이 바닷물이 잔잔하게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반복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조류라고 부르는데, 자, 조류. 자,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바닷물이 뒤로 빠져서 육지가 드러나는 평탄한 해안 퇴적 지형을 우리가 갯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갯벌은 원인이 뭐다? 조류다, 조류. 밀물과 썰물. 조류. 자,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땅이 있어요. 자, 바닷물이 아니다. 요거는 너무 경사 급하고. 자, 서해안은 이렇게 완만한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바닷물이 원래는 이렇게 있다. 근데 자, 밀물 때는 요만큼 들어가고요. 썰물 때는 요만큼 빠집니다. 수위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밀물과 썰물의 경계, 여기를 연결시키면 요 구간이 뭐다? 갯벌이다라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래도 아니고 그냥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끈적끈적한 점토가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냐, 특징에 자, 모래해안에 비해 자, 점토와 같은 미림 물질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 미림 물질. 자, 모래는요 크기가 요만해. 예를 들면, 근데 점토는요 요만해요. 조그만 애들이 미림 물질. 예, 우리가 모래를 조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점토를 미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다라는 거예요. 조림은 크다. 자, 미림 물질은 조그만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이유는 뭘까요? 자, 해수면 육지의 경사가 급하고 파랑의 에너지가 강하면요, 파랑이 부서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큰 물질들이 쌓여요. 근데 밀물과 썰물은 이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요. 그래서 큰 물질이 아니라 작은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힘과 비례합니다. 쌓이는 퇴적 물질의 크기는. 그래서 점토가 퇴적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갯벌해안이 발달하는 지역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발달 지역은 즉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자,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야 합니다. 큰. 그 다음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퇴적 지형이니까 쌓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토사 공급량이 육지에서 혹은 바다에서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갯벌이 발달한다. 그 다음에 파랑의 힘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약해야 됩니다. 약해. 강하면 뭐가 나타나요? 침식. 강하면 침식이야. 근데 얘는 퇴적 지형이죠. 약해야 합니다. 자, 파랑의 힘이 약한 어디? 만. 자, 곧과 만을 비교를 할 때 곧은 에너지가 강하고 집중, 만은 분산이었죠. 자, 파랑의 힘이 약한 만. 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섬으로 가로막히면 파도가 덜 치겠죠. 가로막혀 힘이 방어막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곳에서 주로 갯벌이 형성된다. 요거 중요해요. 조건. 토사 공급, 모래의 공급, 점토의 공급량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파랑의 힘이 약하거나 섬으로 가로막힌 곳. 요렇게 형성이 된 곳이 갯벌이 분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갯벌은 여러분들 여기 목식도에는 없고 그냥 따로 갯벌 요것만 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해안에 주로 많다. 자, 그 다음에 산호초랑 맹그로브는 별거 없어요. 산호초는요, 여러분들 요거. 요게 갯벌이죠, 요거.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 5대 갯벌이다.
라는 거 넘어가고, 산호초는 요거예요. 아름다운 요 산호 군락들. 산호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서 사는 요곳 이 동물들을 우리가 산호라고 부르는데 얘네가 죽어요. 얘들은 생물이죠. 얘네가 죽고 나서 그 유해들이 쌓이면요. 요렇게 산호초 군락이 형성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얘는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집단 군락이에요. 집단. 끼리끼리 모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퇴적이 되고 퇴적 또 반복되면요. 산호초 해안이 형성이 된다.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열대에 주로 많아요. 남북이 30도 사이에 열대, 아열대, 수심이 얕은 도사에 형성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 열대의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카리브해 이런 것들의 분포라. 요것도 호주의 대보초라는 곳인데 요 산호 군락들이 모여서 산호초 해안이다.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해안 생태계를 보호를 해주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파도가 엄청 강하게 해일이 나타날 때나 무슨 뭐 지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쓰나미가 오잖아요. 그럴 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원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중요한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위치가 어디냐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대에 산호가 많기 때문에 열대에 산호초 해안이 많이 분포를 해요. 마지막으로 맹그로브는 이렇게 생긴 건데 식물이죠. 얘도 똑같이 식물, 나무예요, 나무. 자, 해안에 분포하는 식물인데 이 맹그로브도 똑같이 어디에? 열대 혹은 아열대 해안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맹그로브 생태계 얘도 마찬가지로 해일과 해안 파랑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맹그로브는 이런 식물 군락을 얘기를 해요. 얘랑 종류만 다를 뿐 역할은 똑같습니다. 분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산호초랑 맹그로브 해안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거 요 밑에 그림으로 꼭 복습을 하시고 여기에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그 형성 과정들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안지형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